안녕하십니까. 마지막 발표를 드리게 된 한국행정연구원의 오윤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서 너무 좋은 스토리가 있는 발표들을 저희가 들었는데 저는 조금 딱딱하고 조금은 실무적인 그런 발표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하고 있는 연구에 아직 마무리가 되진 않았지만 진행 중인 과제에 이제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자 준비를 했는데요. 올해 초에 이제 자연재해 대책법이라고 하는 이제 법을 재난 연구를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찬찬히 뜯어본 적이 없었다가 올해 이제 연구를 하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제 자연재난 관리라는 영역, 제가 이제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던 영역과 조금은 덜 친숙한 이제 기후 적응이라는 영역하고의 어떤 연계가 필요한 부분, 근데 안타깝게도 좀 그 공백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좀 간단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기후 변화의 변화 속도가 저희가 생각하고 예측했던 것 이상으로 빠르고, 이미 이제 그 WMO에서 매년 나오는 기후 현황 보고서에서 오프 더 차트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네, 계속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재난 연구가 항상 약간은 사이드에 있는 연구여서 이렇게 주목을 받은 일이 별로 없는데요. 유엔에서 재난을 담당하는 곳은 재해위험 경감 사무국 UNDRR인데, DRR 차원이 아니라 유엔 본부 전체 차원에서도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 보고서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었고, 저희 너무 이미 언론이나 여러 루트로 많이 들어본 부분인데, 그 1.5도씨에 도달하는 속도가 이전에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가고 있고, 이 1.5도씨라는 게 그냥 무작위적인, 저희가 이제 조금 이 숫자에 익숙해졌죠. 근데 무작위적인 숫자가 아니라 사실 진짜 이 숫자를 넘어섰을 경우 우리에게 그리고 지구에게 악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이런 숫자인데, 이제 우리가 이 위험성의 시작점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가장, 이 기후 변화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자연재난일 것 같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는 더 큰 피해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리비아 대홍수, 파키스탄 대홍수, 이런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홍수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저희가 목격을 하고 있지만 집중호우라는 그런 예전과 다른 강우 패턴에 의해서 나타나는 침수, 그리고 올해 저희 너무 어렵게 경험을 했죠. 폭염과 같은 이런 자연재난의 발생 양상들이 전부 전체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산지가 거의 70%인 우리나라 지형 특성상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나타나는 이런 산사태 피해가 굉장히 커지는 이런 현상들도 함께 목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저희 주제에서 자연재해 대책법을 말씀드리려고 자연재난이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산불은 우리나라 재난관리법상에서는 이제 사회재난인데요. 이 산불 역시도 기후 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 산불은 단순히 산불의 문제로 화재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파괴, 야생동물의 멸종,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동반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주목하고 있지 않는 분야이지만 해수면 상승 역시도 미국 같은 곳의 보고서를 보면 아주 심각하게 저희가 접근을 해야 하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영역입니다. 네. 자연재해와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식량 안보, 그리고 이주, 요즘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게 재난으로 인한 이주의 문제인데요. 이주의 문제, 그리고 정신건강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기후변화의 영향이 굉장히 크고, 이런 부분들을 전 사회적으로, 전 사회 영역에서 저희가 좀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 이제 배경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렸고요. 제가 올해 이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자연재해 대책법이라고 하는 법에 대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재난안전 분야의 정책과 제도는 세월호 이후로 굉장히 크게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한 10년 정도 제도, 정책 이런 것들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제도들은 뭐 실효성이나 현장에서의 작동성이 부족하다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연구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심층적으로 주제를 정해서 좀 살펴봐야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재난안전 분야의 법제도가 특히나 사실 우리나라의 정책들이 다 법에 근거해서 되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난안전 분야의 법제도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시로 이제 개정이나 확대되는 경향들을 보이면서 체계성이 부족하다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재난안전 분야의 법제도, 법에 대한 연구들을 좀 찾아보시면 대부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저희가 재난안전법이라고 부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연구들이 중심적으로 이루어진 반면에 사실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법제의 가장 최초의 기반을 마련했던 자연재해에 대해 대책법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 연구에서는 이 법을 좀 중심으로 좀 검토를 하는 그런 내용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앞서서 이제 재난안전 분야 법 체계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국가 위기라고 하는 것이 안보적 위기와 재난적 위기로 좀 볼 수 있을 텐데 안보적 위기 쪽에 있는 법들을 이제 좀 떼어놓고 봤었을 때 전체적인 재난안전 관리를 포괄하는 법이 앞서 말씀드린 재난안전법,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려는 법은 자연재난을 이렇게 총괄하는 법인 자연재해 대책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좀 익숙해진 관심주의 경계 심각이라고 하는 그 재난 경보는 여기 국가위기관리 지침, 대통령 훈령으로 있는 국가위기관리 지침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이 사실 제정되기 전에는 자연재해 대책법이 이런 재난관리 분야의 법제도를 다 이제 총괄하는 그런 법이었었고요. 자연재해 대책법이 두 번의 큰 전문 개정을 겪게 됩니다. 한 번이 95년에 우리나라의 이제 사회재난 체계, 인적재난 체계가 처음 관리 체계가 이제 들어왔던 그 시기에 사회재난에 대한 부분들을 법적으로 정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부분들, 이전에는 풍수해 대책법이라고 만들어졌던 이 법을 이제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한번 전면 개정을 갖게 되고요. 2004년에 재난안전법이 제정되면서 통합하는 법이 하나 크게 만들어지면서 또 한번 전문 개정을 겪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네. 그 전문 개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재난안전 분야의 법제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지적이 되는 비판이 되는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가 나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다 보니 좀 그런 과정에서 법률적인 정합성 같은 것들을 잘 고려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말씀을 조금 땡겨서 드렸네요. 이 자연재해 대책법은 사실은 67년에 풍수해 대책법이라는 법으로 만들어졌고요. 당시에 이제 정책의 관심은 국토 개발에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방제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었고, 그리고 그 부분 이제 지금의 재난 관리 체계라고 하는 응급 대응을 위한 체계들을 포함하는 그런 내용으로 담겨 있었고, 당시의 법 체계는 풍수해 그리고 대응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을 보시면 이제 기능들을 중심으로 하되 이제 중간에 유형별로 이제 절별로 이렇게 유형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중간 3절이 없는데요. 오타가 아니라 지진이 단독 법으로 이제 분법이 되면서 지진에 대한 부분은 삭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대책법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여기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크게 세 번의 풍수해 대책법이 사회재난 체계가 들어오면서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재난안전법이 만들어지면서 전체적인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문들은
재난안전법으로 이관을 하고 이제 나머지 자연재난만 관련 법만 남겨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전문 개정을 이룬 이후로도 벌써 20년의 시간이 흘렀고요. 그 사이에 벌써 또 90차례 정도의 개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한 18번 정도는 좀 의미 있는 제도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사실은 전체적인 법의 목적이나 체계성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검토되거나 그랬던 적이 없어서 이제 연구를 좀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빠르게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그 20년 사이에 나타났던 이 자연재해 대책법과 관련된 우리나라 재난관리의 어떤 변화들입니다. 첫째로는 재난관리 문제가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가 되었고 책임성에 대한 부분, 정부의 책임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 재난관리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던 것에서 지자체나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버넌스의 강조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재난정책이 세분화되고 확대되면서 법조문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들이 제정되는 이런 변화들을 겪어왔습니다. 네, 환경적으로 오늘 저희 주제인데요. 환경적으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피해가 달라짐에 따른 어떤 문제들이 가시화가 되고 또 자연재난 유형도 단일 유형, 앞서서 2절에 구분되어 있는 그런 단일 유형이 한 가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재난 유형 간의 연계성, 또 사회재난과의 복합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기후변화 전략에 있어서 저감 전략 중심의 논리에서 적응 전략이 강조되면서 사실은 이 재난 관리와 연계되는 부분들이 많아졌고요. 그 국제사회에서도 클라이밋 체인지 어댑테이션이라고 CCA와 DRR 그 재해위험 경감의 전략들의 제도적인 유사성이나 연계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회적으로 봤었을 때도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재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특히나 책임이라던가 원인,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관심들을 갖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전에는 이런 복구라는 부분들이 공공시설 복구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피해자, 피해 지역에 대한 관심까지도 포함하는 이런 범위가 넓어진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 앞서서 발표해 주신 부분하고도 조금 뭐 연결될 수 있을 텐데 기술에 대한 거, 기술을 통한 혁신 이런 것들이 달라짐에 따라서 재난 관리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좀 크게 달라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자연재난에 대한 자연재해 대책법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대책법을 개선하는 방향에 대한 방향성은 조금 더 넓게 고민을 합니다만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기후변화 체계와의 이런 것도 어떻게 고민해서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자연재난 대책법은 굉장히 시설 중심의 자연재난 관리 체계를 가져가는 그런 법들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보다는 조금 더 종합적인 관리 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앞으로 재해 영향 평가와 같이 재해의 영향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할 텐데 어떠한 위상으로 어떻게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법제도 상에서도 이제 환경부가 소관하고 있는 여러 법제도들과의 연계성을 저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법보다는 이제 저는 우선은 전략과 이런 이제 주요 전략들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봤었는데 기후 변화 적응 전략에서는 사실 굉장히 저쪽에서 보시면 굉장히 좀 거시적인 그런 과제들을 많이 포함하는 경향을 보이는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하는 재난관리 전략은 또 그에 비해서는 굉장히 현장 중심적이고 또 시설 중심적인 이런 대책들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이게 같이 통합적으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논의들이 사실은 제 연구에서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이미 국제사회에서 던져져 있는 아젠다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그 국제사회도 그렇고 국내에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프레임워크가 분리되어 있고 부처가 다른다는 점, 그다음에 집행 수단이 부족하다라는 점이 연계의 걸림돌이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었고요. 또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관찰하고 이해하는 그런 실용적인 기후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각각의 분야에서의 베스트 프랙티스와 커뮤니티 기반으로 이 양쪽 전략들을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공유하면서 이 이 양쪽 전략에 엮여 있는 주체 간에 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제언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었는데 제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감사드립니다.